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공부 팁을 알려드릴 진동섭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다 말다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많아졌다. 근데 한편 또 시간을 잘 쓰는 학생들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이런 점인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고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요. 스스로도 이제 자기가 불만스러우니까 문제를 삼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공부 습관을 잡아준다라는 얘기가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공부는. 부모는 적절하게 지켜봐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좀 안 된다고 그럴 때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이제 부모님이 볼 때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공부 습관이 세워지겠죠. 근데 공부 습관이라는 게 말하자면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제 제일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어는 어느 만큼 하고, 뭐 수학은 어느 만큼 공부하고, 영어는 어느 만큼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시간대에 어느 만큼의 양을 공부해야지만 내가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계획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계획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해 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잘 안 되면 실천 사항을 수정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계획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돌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는 시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주말에 여유를 둬서 주중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여분의 시간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늘 공부만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 효율이 더 안 올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 놀 때는 또 푹 쉬어야 되고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아이가 계획을 잘 세웠는지,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웠다면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아이가 공부해 갈 수 있게 의지가 되어주는 건데요. 역시 그 학생은 뭐 아무리 고등학생이 되어도 사실 어리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아주 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게 지지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 계획을 점검해 준다는 건데요. 아이가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직원이 뭔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제 결제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겠죠. 그래서 계획이 잘 됐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실천 가능한 건지를 봐주는 건데요. 일단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공부 계획이 적절한가를 판단하셔야 되니까 공부 계획을 판단하는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좋겠죠. 이게 선생님이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공부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뭐 부모님이 직접 그 계획서를 점검해 줄 수 있다면 학생과 함께 이제 계획을 점검해 가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계획 세우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게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 고급 능력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시간과 공부량이 같이 맞아야지 되는 거라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골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공부 계획을 안 세워도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공부 계획 안 세우고 그냥 할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장기 계획일수록 당연히 세우기가 어렵고
단기 계획일수록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공부 계획, 이번 일주일 공부 계획, 아니면 한 달간의 공부 계획 이런 것들은 좀 뭐 진도도 정해져 있고 할 것도 정해져 있고 방과학교가 있는 날, 뭐 인터넷 강의가 있는 날, 학원 수업이 있는 날 이제 이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 계획 정도는 좀 잘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대체로 보면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은 되게 시험 공부 계획과 같이 가게 됩니다. 보사 시간표가 나오기 전에도 계획을 세운다면 되게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을 볼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달 공부 계획과 그 다음 달 시험 공부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달치 정도 세우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공부 계획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계획을 일단 뭐 중간고사 볼 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연간 행사계획표라는 게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행사계획표를 보고 대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보를 하는 거죠. 어쨌든 공부라는 건 혼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건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계획표를 잘 세울 수 있게 옆에서 보시면서 멘토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의 계획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학생이 모르는 채로 지나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획을 점검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뭐 계획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또한 계획이라는 게 두루뭉술이하면 실천하기도 어렵죠.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옆에 그 아이를 두고 문답을 하게 되겠죠. 뭐 이건 어때? 이렇게 할 만해? 뭐 아니면 뭐 이건 너무 과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학생이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옆에서 물어봐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아이의 나이별로 어떻게 공부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이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해야 될 공부가 뭐 우리가 뭐 국영수 공부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회과학도 놓치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별게 없죠. 그냥 뭐 자기 생활 주변 둘러보기니까. 3학년이 돼도 아이는 어려워하겠지만 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4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점 글이 어려워지고 그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공부 습관을 이제 들여야 할 때가 된다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익혀야 될 게요. 이제 문해력 있고 수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역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문해력이라는 게 글을 잘 읽고 잘 비판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수능을 봐도 마찬가지로 1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2번은 뭐 보기에 있는 글에 비춰볼 때 윗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은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런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것이 사실적 사고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것은 비판적 사고라고 하고 세 번째 단계가 문제 해결적 사고 혹은 문제 해결적 글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그러면 문해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단계에 맞게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 글을 잘 읽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계, 잘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그 학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잉 시대에 와 있거든요. 수학을 못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진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문이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과는 쉬운 수학과 사회, 이과는 어려운 수학과 어려운 과학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진로를 가면 수학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진로를 가면 수학이 좀 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과 쪽에도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어려운 수학과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는 이런 교육과정 안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닥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학년에서
할 수 있는 공부에 도전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년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학년별로 나오는 그런 개념 원리를 잘 익히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학년에 맞는 문해력을 갖추기, 그 학년에 맞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두기, 그 학년에 맞게 AI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역량 기르기 이런 것들이 학년에 맞게 학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는 게 이제 길러져야지 되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책상에 앉힐 수는 있지만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자존감과 성공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난 하면 성공했어. 그러면 보람이 있고 또 하게 되는데 그런데 좌절하게 되고 좌절 경험을 많이 겪다 보면 짜증이 나죠. 하기가 싫어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제공하기 이런 건데요. 성공 경험이라는 게 뭐 방 청소를 했는데 야 잘했다 하고 막 그냥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칭찬하기, 혹은 뭐 아이가 80점 맞던 시험이 82점 맞았어요. 야 2점이나 잘했구나 이런 것. 아니면 집에서 이제 뭐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할 때 옆에다 불러놓고 이렇게 뭐 계란을 깨봐라, 뭐 파를 썰어봐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성공 경험에 속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공 경험 주기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성공 경험이 생기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지 이제 아이가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뭐 생각을 하기 싫어지고 이제 늘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이제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잘했어, 뭐 훌륭해, 뭐 최고야, 뭐 이렇게 이제 칭찬을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너무 과잉 칭찬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인데 성공 경험과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선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데 게임은 스스로 몰입을 하는데 공부는 잘 몰입을 못 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게임은 점수가 올라가는 보상이 있는데 공부는 보상이 없어요.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어떤 기회에 보상을 하는 거죠. 뭐 먹을 것, 뭐 이런 맛있는 거를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돈을 올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보상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상하지 마시고 어쩌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간헐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보상을 통해서 아이가 보상받고 그리고 자기가 집안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한편 자기주도로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나서서 직접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대신해 주게 되면 자기주도 역량 자체가 떨어지고 아이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단계에 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해도 직접 하도록 하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나중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학생이 합습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좀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